삼성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찾아뵙고 있는 시간입니다. 월간 미주미 시간에 들어왔는데요. 12월 달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 진짜 2021년에 벌써 마지막 월간 미주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엊그제께 첫 번째 한다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1년이 다 지나갔다는 거. 작년 10월 정도 시작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 내년에도 할 걸로 보이니까 2022년에도 또 화력에 달려야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쭉 달려갖고 1시간 넘게 진행하고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22년 주린이 초보 투자가를 위한 미국 투자 유망 종목 10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예. 네, 맞습니다. 사실 10 플러스 1 해서 10 플러스 1. 숨겨진 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서는 오픈 안 하는 겁니까? 네, 다 하죠. 합니까? 예. 제목은 10개 해놨지만 또 아쉬워서 예. 2021년을 마지막 그냥 보내기 쉽지 않아서 한 종목만 더 했는데요. 사실 이 투자 요망 종목 이 시리즈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한국 주식 할 때부터 대우증권 다닐 때도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미국 주식도 저희가 한 4, 5년째 꾸준히 하는 시리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딱 300년 작년에 이걸 발표했던 기억이 있고 이 얘기를 미주미뿐만 아니라 키움증권 통해서도 월간 미주미와 그 방송 시간에 미주얼 고시알에 저희가 다뤘던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딱 이 영상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증거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뭐가 항상 공개돼 있죠. 예, 저희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열 종목을 했는데요. 항상 하기 전에 일단 뭐라 할까요? 그 리뷰를 한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리뷰. 리뷰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AS라도 얘기해도 되지만 사실 리뷰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 종목을 했는데요. 바로 오픈할까요? 열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소개를 드리면 디즈니가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유나이티드 렌털이 있었고요. 블랙락, 쉐브론, 코보, AIEQ 그리고 DRIB, DIE, ESG 그래갖고 작년에는 6개의 종목과 4개의 ETF가 있어서 총 10종목이었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도 사실 DRIB라는 건 지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이아는 지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가 있고 ESGU도 S&P랑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지수가 2개 있었고 결국은 6종목 그리고 2개의 섹터 내지 트렌디한 테마성 ETF가 있었고 물론 AIEQ는 약간 더 다르지만요.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날 공개했고 그날부터 녹화하는 시점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S&P 500 벤치마크가 26.95% 올라갔는데요. 전체 10개, 지수 포함해서 10개는 25.10%였는데 그래서 사실 다이아 정도 빼면 지수보다 소폭 상회한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아쉽지만 디즈니는 마이너스 흐름이 났고요. 그리고 코보 아시잖아요. 코보가 이제 상당히 기대가 많았고 사실 기술주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크 쪽에서는 그 하드웨어 중에서는 코보를 넣었었는데 코보가 3분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일단은 약간 가이던스를 좀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주까지 흘러내리면서 마이너스까지 갔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바로 주린이와 초보 투자가의 투자 용어의 수익률을 딱 한 번에 보여드리는 거죠. 한 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은근히 올랐어요. 사실 저희가 매년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빼놓지 않고 넣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올라가기를 기대하셨어요? 기대 안 했죠. 워낙 무거운 주식이고 그렇죠, 또 흔히 아는 기업들 보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볼 때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렇죠.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배당주로도 많이 불렸던 기업인데 네네. 어쨌거나 지금 봤더니 네.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종목으로 네. 랭크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네.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렌트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네. 혹시 이 종목 이렇게 하실 때 네네. 이런 종목을 선별할 때 뭐 기준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거 물론 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그거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고. 왜냐면 그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리뷰부터 잠깐 네, 리뷰부터 그럼. 예, 해서 왜냐면 하나씩 보겠는데요. 디즈니부터 보겠는데요. 음. 10개 주식 중에 최악의 결과가 최악의 결과. 네, 11% 떨어졌고요. 사실 제가 부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도 2021년의 시대정신 그러니까 리오프닝 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봄까지만 해도 기대가 있었어요. 사실 네, 물론 네. 2020년엔 잘 갔죠. 디즈니 플러스로 기대감 잘 났지만 사실 전 그거보다는 리오프닝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역시 돈벌이가 되고 있는 소위 리조트 같은 경우는요. 그 테마파크가 다 새로 오픈되고 네. 재개장되고 또 그 앞에 호텔도 다 디즈니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저 놀러 가려고 그러면 또 아시다시피 크루즈도 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돈은 벌이가 되는 것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백신만 맞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델타도 있었죠. 네. 또 지금 연말에 오미크론까지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게 계속 새로운 변이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여튼 이게 지연되면서 지금 5차 확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도가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남았죠. 특히 백신 접종에 대한 좀 반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국가별로도 편차가 크잖아요. 지금. 큽니다. 미국이 먼저 맞췄지만 미국은 지금 불과 60%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런 별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미국도 미국이지만 더 안 되는 나라들도 많단 말이죠. 네. 국내 여행은 그나마 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가지에 돈을 더 많이 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국내 여행만 갖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020년은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 플러스로 넷플릭스를 압도했지만 오히려 2021년 여름 이후에는 오징어 게임 광풍이 불면서 네. 넷플릭스가 다시 레벨업되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가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반대로 디즈니는 마찬가지 반대로 2분기, 3분기부터 어떤 신규 그 순증 둔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 중반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가입자 증가세 둔화되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2022년은 저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계속 네. 고유의 입장 갖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시대 정신인데 시대 정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오미크론이 조금 감소가 돼야지 네네. 내년이 되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 나갈 수밖에 없는 언젠가 모습이니까 언젠가 나가죠. 주가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디즈니 플러스도 얘기하고 또 극장도 얘기하고 영화도 얘기하고 네네. 이런 거 얘기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뭐 우리 어린 아이부터 누구나 다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통 이제 뭐 1년 보유하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디즈니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10년, 20년 가져갈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보인데요. 코보, 예, 코보. 코보는 이제 네. 사실 애플을 제외하고는 애플 관련 주식이 플러스 중국인데요. 애플 제외하고는 글로벌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네. 게 올해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코보 작년만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 왜냐면 무역 긴장 강화 완화되면 이제 다 화이도 좋아지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오히려 지금 더 좋아진 게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분위기. 그리고 3분기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가이던스를 약간 겸손하게 발표하면서 목표 주가 줄하였는데 좀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의 시점이 좀 아쉬움이 남지만 다음 시즌까지 실적 시즌까지 주가가 상대적 부진이 좀 되지 않느냐. 네. 오히려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또 좀 회사에서 뭐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 네.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기업들 보면 나중에 실적은 좋았지만 어닝 가이던스 전망에 대한 부분 약간 그렇죠. 낮추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마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늘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네. 누군 알고 있는 기업이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하튼 구독 네. 서비스 인상 2021년, 2022년에 대한 예고가 되어 있고요. 여하튼 압도적인 점유율과 시장 지배력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 결정력과 그리고 도대체 이 회사가 소위 서프라이 체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실제로 몇몇 제품 빼놓고요. 그래서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매수 의견을 갖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어제인가 제가 모 방송에서 최근에. 이제 네네. 네. 애플을 얘기하면서 애플이 한 10억대 이상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일 브랜드로 해서 가장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제품이 애플 아이폰을 하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모 교수님인데 무슨 소리냐.
마이크로소프트 다 더 있지 않냐. 맞아요. 왜 집집마다 깔려 있고 PC마다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13억 대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3억 대?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네네네. 13억 대요? 그러니까 어. 기기라고 이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OS 쓰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20몇 명인가? 그러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애플 아이폰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사용자 실제 수는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분 맞네요. 사용자 수는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네. 친숙한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늘 얘기합니다만 이게 많이 올라가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편하게 가져갈 그렇죠. 종목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나이트 렌털. 저도 이렇게 제일 많이 올라갈 줄 몰랐는데 어찌됐건 상반기에 더 올라갔었어요. 이 주식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하다가 최근에 약간 좀 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상반기 올랐다 쉬다가 하반기 툭 올라갔다가 약간 쉬는 분위기인데요. 여하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제 막 연말에 통과시키면서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2년째 살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위 중장비 대업이라니까요. 여전히 뭐 갖고 계신 분은 부담 없이 그냥 갖고 가셔도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쉐브론인데요. 사실 쉐브론은 사실 똑같아요. 그 쉐브론의 엑소모빌 똑같은데 유가 회복이라는 것이 가장 컸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었고요. 특히 쉐브론도 마찬가지지만 배당 수익률을 4.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 현재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그랬지만 2022년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겠고요. 다수의 IB들이 에너지 섹터 토픽에 대한 섹터군을 여전히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래요. 작년 2020년은 봄에 마이너스였잖아요. 유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작년에 대한 확신보다는 내년에 대한 확신은 지금보다 솔직히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거 쉐브론 무조건 갖고 와야지 이런 생각에서 지금은 그 정도 작년만큼 왜냐하면 섹터로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사장님? 사실 저희가 얘기할 때 네. 금융 에너지 얘기하면 네. 대부분 다 관심 없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거기다 또 헬스케어까지 얘기하면 더 관심이 없는 건데 솔직한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고 또 올해 보면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에너지였거든요.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만약에 에너지가 금융이 없었다 그러면 조금 포트폴리오가 물론 애플, 테슬라 같은 좋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다양화시킨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약간 재미없지 않았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적어도 내년에는 또 가져가야 될 업종이 에너지가 아닌가 싶어서 같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흑석동이죠. 흑석동, 블랙락. 예. 블랙락인데요. 하여튼 저의 최애 종목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고 음.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시장이 3년 동안에 한 20%씩 올라왔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르다 보니 결국 자산 운용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운용 시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사님? 네. 전 세계 ETF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조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10조 달러. 그러니까 엄청 커졌는데 이게 2018년 대비 물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그 자산이 커진 건 있지만 새로 돈이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또 1조 달러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10조 달러가 AUM이잖아요. 그렇습니다. Asset Under Management 전체 ETF 시장 글로벌 시장이 2018년 대비 더블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년 만에 더블이 난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부사장님? 엄청난 거죠. 거의 40% 시장인 것이거든요. 물론 이게 좀 예. 이상하게 커졌죠. 솔직히 더 커졌지만 이거에 오롯이 시장 1위 2위 지배자가 블랙락과 뱅가드거든요. 뱅가드? 두 개가 한 50%, 4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튼 다만 뱅가드가 올해 특징이 있어요. 기존의 뮤추얼 펀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ETF로 바꾸면서 점유율 자체는 블랙락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뱅가드가 올라간 거예요. 다만 상장사는 블랙락이 뱅가드는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특이하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블랙락이 전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ETF는 사실 작년이나 사실 이 ETF는 앞으로 5년 동안도 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엑세스 하는 건데 이름 자체가 드라이브네요. 네, 드라이브인데 너무 쉽네요. 네, 자율주행 정의차거든요. 자율주행이 앞에 있는 거고 제가 보기 이 자율주행과 성장성에 대한 관심 앞으로도 여전히 유지될 거죠. 여전히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AIQ는 제가 좀 관심이 많은 거 사실 저는 이것도 주주인데 주주입니까? 네, 주주죠. 근데 이게 작년은 괜찮았어요. 작년까지는 괜찮았죠. 3년 중에 2년은 이겼는데 올해는 졌어요. 올해는 왜냐하면 제가 진 이유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올해는 상반기에 수익을 많이 내는데 밈으로 엄청 났어요. 밈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얘네가 이제 그걸 안 한 것이 좀 덜했겠죠. 그리고 올해는 더 집중되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테슬라다,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한 6종목이 지금 60%를 다 올려고 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건데 지금 AIQ가. 그래서 역시 벤치마크를 이기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죠. 하여튼 인공지능 투자 기법에 대한 기대보다는 올해는 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대충 10개 중에서 다 하진 않았고 예. 여기서 뭐 ESG 이런 건 뻔하잖아요. 다이아 이런 건 뻔하기 때문에 거 빼고 한 대여섯 종목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좋았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예. 디즈니가 좀 아쉬웠습니다. 아쉽죠. 예, 워낙 아쉽죠. 그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인데 네. 사실 올해에 뭐 사실 소폭 플러스만 나왔어도 네네. 좋았을 텐데 네네. 디즈니가 사실 갖고 있는 그 100년 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약간 재미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끝에 AI EQ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AI EQ가 네. 상당히 인공지능이지만 시장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올해 1.7, 1.8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네.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 보면 또 금융증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머신러닝도 머리가 아픈 거죠. 이 AI EQ는 사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분석가분들의 7,000명 분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 생각하기에 판단 기준이 있는데 판단 기준 대비해서 반드시 올라가야 될 것들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것도 한번 아쉬운 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서 2021년 거 리뷰랑 전체적인 성과를 검증했고요. 네. 2022년 그러니까 10종목 플러스 1입니다. 사실 보면 11개입니다. 예, 11개. 저희가 왜 제목을 10개로 써놓은지 아세요? 딱 떨어지니까 10. 아, 그것도 맞는데요. 예,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거가 미주미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랑 저희가 키움증권. 키움증권의 후원을 받아서 다 하는 건데 이걸 저희가 제목 함부로 저희가 못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11월 초에 이미 품위하고 허가를 받을 때 10종목을 해놨어요. 10종목을 해놨다. 그래서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10 플러스 1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명확히 해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주린이잖아요. 주린이로. 네, 초보 투자가분들한테도 익숙한 기업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작년에도 똑같는데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초보 투자가한테도 익숙한 기업을 항상 크게 생각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3년 이상 5년 정도 되신 분들은 자잘한 것도 할 수 있죠. 뭐 스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신규 상장할 수 있겠지만 초보분들 특히 2, 3년 정도 안 된 분들은 특히 미국 주식 서학개미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큰 주식을 하시면 마음이 놓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상장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상장하고 나서 그냥 유지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정은 있지만 뭐 각종 예외하면서 그래서 좀 안 좋은 기업도 살아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XB 기업이 많다는 한 얘기를 일부 합니다. XB. XB. XB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리기는 거시기 하고요. 미국은 상장이 우리나라보다 약간은 편합니다. 상장은. 다만 상장에서 빠지기가 또 칼같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한번 통계 이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지만 미국에서는요 신규 상장 기업의 40%가 7년 안에 폐지됩니다. 이거 놀라운 7년 안에요? 7년 안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임도 쉽지만 빠지기가 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한번 상장하면요 부사장님 이게 또 비용이라고 그러나요? 유지 비용이 또 비싸요. 상장 유지 비용이 있죠.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예, 비쌉니다. 그게 나스닥 쪽은 연간 한 10억 원 정도 하고요. 원을 가만히 있을 뿐인데 10억 원. 가만히 좀 가만히 있어도. 네. 그 뉴욕은 한 20억 원 이상 하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또 아끼려고 나가는 쪽도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뭐 네. 가만히 있으면 내는 돈은 아깝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솔직한 얘기로 그냥 상장이 쉬운데 돈벌이로 많이 끌어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규 상장이 엄청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가총액이 크고 좀 오래된 기업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10개, 11개 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분산 투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 네, 그래서 작년에도 금융주 같은 경우 블랙락으로 넣었었죠. 기술주는 2개를 넣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코본은 코본 재미없었고요. 그리고 일단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 디즈니 이렇게 좀 다양한 거를 저희가 나름 당연히 에너지도 넣었고요. 그리고 산업재도 하나 넣었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다른 거로서 저희가 분산 투자를 항상 저희가
의무나 저희한테 개념적으로 이제 넣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 왜냐하면 1년 동안 그리고 1년 이상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단기적인 흐름은 분명했겠으나 좀 물리더라도 길게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디즈니 같은 것도 대표적이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장기 투자 가능한 기업으로 좀 구성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기 앞서서 기업별로 투자 판단의 기준을 담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중 혹시 경영학이라든가 그것을 투자론을 좀 배우신 분들은 대충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부장님 매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지만 주식 투자할 때 보면 HTS 깔고 MTS 깔고 차트 보는 이것부터 시작하시지만 투자의 기본 개념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 기업을 평가하는 건데 한 기업에 대한 평가는 늘 말씀드리는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어떤 그 상장된 그리고 주식 투자의 기업의 목적은 최대한 이익을 끌어올려서 주주 이익을 최대화, 극대화시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거를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어떤 기업이 좋은지를 평가하는 항목을 대충 5개, 6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통 5개 정도를 얘기하면 미래 성장성을 하나 크게 따릅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성장성은 매출도 있고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투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 안정성.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저희 방송할 때 퀄리티가 있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라든가 매출 대비 이익률 그리고 현금 흐름 이런 거 등등등 하는 게 재무 안정성, 부채 비율 이런 거 따지죠. 다음은 수익성. 이게 네. 정도죠. 이런 것들 수익성. 수익이 또 증가하냐 어쩌냐 따지는 거 되겠고요. 현금 창출력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금리가 올라갈 때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 올라갈 때는 앞으로 영업이익 나지만 결국 이자 비용 나면 흑자 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무적인 채권 관리를 잘 못하면 돈은 지금 계속 빌려왔는데 단기적인 것으로 막 돈이 막 빠져나가죠. 계속 하면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도 현금 창출력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의 독점력이죠. 예를 들어서 독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누가 다 카피를 할 수 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미국 주식입니다의 법인이 US 스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장우석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또 가끔 드리는 말씀을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카피가 가능하잖아요. 카피하고 있죠. 네. 네, 뭐 저희 뭐 아니 네. 저희는 네. 그건 정보나 지식 같은 거는 이미 사이트가 있고 네. 저희가 얘기한다고 저희 게 아니니까 그렇죠. 공유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조금 사업적으로 보게 되면 카피하는 게 안 좋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카피를 잘해갖고 경쟁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나 부사장님보다 젊고 목소리 좋고 방송도 진행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하면 히트를 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업 독점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곰탕집을 하는데 내가 20년 원조, 30년 원조를 갖고 있는데 옆에서 막 카피가 생기는데 똑같은 맛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비즈니스가지 비즈니스건 사업 독점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보면 해자가 있다 없다. 해자가 있다. 네, 없다. 모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트. 이런 걸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 워런 버핏 같은 분이 중시하죠. 그래서 철도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가 철도를 한번 깔면 경쟁자가 웬만하면 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 독점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5가지 정도를 저희가 이제 참고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자주 말씀드리지 않으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요걸 이제 자주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choices탁.co.kr입니다. choices탁.co.kr. 이게 뭔가 이름이 익숙하죠. 초이스. 초이스. 미주미 초이스죠. 미즈미 초이스. 네. 네. 미주미 초이스가 사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키움증권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라는 특화된 서비스인데 사실 여기 보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미주미 초이스 뭐 직접 가기가 싫다 그러면 네이버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것들을 여기서 그냥 무료로 무제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한 번씩 들어가셔서 네이버나 카카오만 아이디만 있으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제한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왜 보여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애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애플을 보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개별적으로 다 찾아낼 수 있고 계산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학기 내지 2학기 내내 하는 게 투자론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업 독점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개발했다. 그게 이제 박사가 되는 겁니다. 박사. 네, 그런 분들이 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해외 사이트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보기 거의 유일합니다. 지금 이게요. 종목 진단이라는 걸 눌러보세요. 종목 검색에서 애플이면 애플 아니면 알파벳 아마존 치신 다음에 적으신 다음에 종목 진단을 누르시면 딱 나오죠. 5가지 항목이 나오고 뭐 미래성장성, 사업 독점력 등등 나와갖고 상위 몇 %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희가 나름 계산법을 저희가 데이터 이로서를 통해서 같이 해갖고 했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 틀리다는 각자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다만 전체적 위치를 보는 데는 충분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여기 점수가 높아도 주가가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손질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믿지 마시는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를 딱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딱 좋죠. 찍듯이 네. 사람 엑셀 찍듯이 딱 찍어갖고 보여주는 거니까 네. 분석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유행하죠.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한 주식들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건 거의 100% 재무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점수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갑니다. 예. 다시 한번 디즈니입니다. 다시 한번 디즈니. 그러니까 그 조금 후회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떳떳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시대 정신인데 네. 그럼 앞으로 내년 정도가 되면 더 오미크론도 감소 완화가 될 거고. 되면 좋죠. 되면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 여전히 지금도 신규 투자자라면 11종목 중에 한 종목은 갖고 가는 게 맞다. 갖고 여전히 보고 있죠.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1억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네. 너무 빨리 올라온 거 아니냐. 빨리 올랐죠.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넷플릭스가 이룬 거에 비하면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당분간 그런 성장성이 약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둔화가 될 거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또 있는데 만약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현재의 수준에서 올라갈 일이 없지만 그게 없더라도 그 성장성이 크게 폭발하지 않더라도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수많은 사람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희망에 리오프닝 됐을 경우에 1년 전에 똑같지만 역시 시대 정세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압도적인 지배력이라는 거죠. 코로나 회복과 경제 회복에 큰 폭에 좋아질 경우에 실적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효자분이라는 게 그리고 테마파크잖아요. 그렇죠. 테마파크에 전 세계에 10군데가 있을 겁니다. 8개, 9군데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정말 캐시 머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가 되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제 영화도 더 많이 볼 것이고 그렇죠. 수많은 거가 크루즈도 아니고 호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언제인지를 우리가 특정할 수 없죠. 내년에도 계속 이런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여행이 자유롭지 않으면 여전히 안 되겠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은 하나 끝나죠. 이게 저게 크루즈인데 지금 보시면요. 5살 이상이 타더라도 5살 이상도 백신을 백신 패스죠. 우리를 보면 해외를 보면 백신 패스포트를 요구하고 있더니 잘 안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른쪽에 이 디즈니 파크 이 모든 것들 이게 뭐 6개, 7개 될 텐데요. 이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그런 것들이라고.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한번 저희 초시탁으로 한번 다들 한번 해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앞에 한 서너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요. 네. 어찌됐건 미래 성장성도 좋고 사업 독점력도 좋고 이게 가까이 5개 항목에 상위 몇 프로가 나오거든요. 보면 재무 안정성을 보면 0.02%. 진짜 좋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익성에서 지금 수익성이 어렵죠. 수익성이 지금 메롱됐잖아요.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래서 배당도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18%. 예, 그런 규모에 있고 여전히 가장 오랫동안 갖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전체적인 이제 투자 의견 보면 22명이 지금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평균이 $200이기 때문에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은 팀랭크에서 하는 소위 그 전체적 8개 항목으로 하는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8개를 갖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이 9점인. 이게 뭐 9점? 큰 100%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월가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를 하나하나 보시면 여기 애널리스트의 전체적 의견이 제일 왼쪽에서 위에 나오고 아래쪽에서의 첫 번째 9점, 10점, 9점이 오른쪽에 모두를 바이 나온 거가 위에 걸 그대로 카피한 거가 되겠고요. 그 외에 헤지 펀드들을 최근에 샀냐 팔았냐 그리고 테크니컬을 보시면 테크니컬만 조금 설명드리면 테크니컬이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추세냐 올라가는 추세인데 약간 내려가는 추세죠. 모멘텀이 지금 12개월 동안에 1.27%였고요. 221선의 에버리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잠깐요. 그래서 10개 중에 8개를 평가할 때 10점 만점이 9점인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10점 만점이 9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그래서 네, 이것도 높은 장기적으로 것입니다. 여전히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흐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재미없는 네, 재미없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네. 아마 그 올 초에 네네. 고점을 찍었는데 2월, 1, 2월쯤 네네. 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부터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네.
그쪽은 다시 한번 얘기 좀 왜냐면 왜 아쉽냐면 네. 그때라고 그 코로나가 없었냐 있었거든요. 있었죠. 지금도 있었고 한데 주가만 빠지는 바람에 재미가 없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빠진 거 일조한 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즈니 플러스 너무 빨리 가입한 게 아닌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되는데 너무 급하게 왔고 그다음에 그것도 좀 쉬고 있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도 영화도 있고요. 또 네. 케이블 TV 부분도 있고 놀이공원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폭넓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다음은 자, 뭐 네. 거의 제가 5년째 넣고 있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올해만이 너무 많이 올랐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면 올해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갖고 와야 되는 주식이면 틀림없다. 주린이 분들이.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정도 조금씩 한 주씩 전체적으로 네. 사두시면 그러면서 길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다 아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뭐 너무나 뻔하죠. 특히 이제 최근 것만 말씀드리면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소위 하이브리드 워킹의 최대 수혜죠. 모든 걸 다 갖추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메타버스 그리고 오피스 365의 가격 인상. 그리고 내년에 이미 또 발표했잖아요. 네. 오피스 365의 비즈니스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희들 연간으로 좀 계약을 하셔야겠다. 연간 안 하고 그냥 월별로 그냥 싸게 하려면 20%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때 누가 감히 두고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도대체 가격 결정력이 여기만큼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오피스 365가 1년에 한 100불 정도 내잖아요. 아, 100불 정도 100불 내는데, 내죠. 네, 100불. 100불 내는데 105달러를 올린다고 해서 안 쓸 사람이 있을까요? 한두 분은 계시겠죠. 한도 있겠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수치를 까먹었는데 전 세계에서 윈도우 체계를 쓰는 사람이 10몇 대, 23억 대, 25억대로 제가 들었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많죠, 네. 많죠. 그게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결국 장기적인 돈을 벌어주는 구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공급망 이슈가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서피스라든가 서피스. 엑스박스는 기기지만 그다음에 홀로렌즈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네, 오지 있겠죠. 그렇지만 오지 못하는. 거의 없잖아요. 음. 그 사티아 나델라 형님 맞죠? 사티아 맞습니다. 예. 나델라 맞습니까? 사티아 나델라 맞습니다. 예. 맞췄죠, 이제요? 예, 맞습니다. 네. 이분이 또 최근에 주식을 좀 팔아갖고 좀 하여간 좀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네. CEO에 취임한 다음에 네. 주가 상승이 컸다.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분이 어디 좀 약간의 얼굴이 네. 어디 계시? 인도계죠? 인도계입니까? 네, 네. 상당히 좀 잘하고 경영을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초이스 스탁을 봤더니 이거 100점 만점 92점. 아, 거의 뭐 이거는 뭐 이거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8% 예. 전체 11% 되니까 이거 느낌 같은 느낌 아시면 되겠고요. 네. 전체가 한 명이 중립 의견이 있네요. 23명의 매수 의견이 있겠고요. 보시면 10점 만점에 9점. 아, 뭐 거의 다 매수 10점 만점 9점 제시하는 하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0점 9점. 만점. 예. 9점. 9점. 예, 보시면 되겠고요. 9점입니다. 예. 예. 주가는 다들 아시잖아요. 예, 주가는 상체고가에 2조 5천억 달러 수준을 하고 있고 이게 금년 가을에 잠깐 또 애플이 겼다가 애플이 또 9월 이후에 또 달리면서 애플이 또 자존심이 있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계속 1등 할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제가 그 블랙락을 넣었었는데요. 올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한번 떠봤습니다. 아, 금융줄 넣으셨네요. 네, 금융 넣었죠. 저는 에너지는 솔직히 이번에는 좀 뺐어요. 왜냐하면 많이 워낙 이미 지나치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하여튼 금융주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2025년에는. 아, 금융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말 속에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좀 올라가지 2020년. 않겠습니까? 예, 금리 인상 가능하다. 그다음에 네. 테이퍼링이 빨라진다는 거 동의하셔야지만 네, 동의하는 거죠. 금융주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리가 왜 안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AI EQ가 안 된 거죠. 그런 건가죠? 분명히 상황은 올라갈 네. 상황인데 올라가지 않았다 보니까 거기에 잘못이 금융주가, 있었네요. 금융주가 재미없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그렇지만 솔직히 내년에도 뭐 1.3, 1.4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실물 부채 수준이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금융주가 되게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늘 얘기합니다. 엑셀F도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좋지만 뭐 JP모건 체이스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지만 JP모건이 미국 최대 은행이게 돼. 미국의 최대 은행입니다. 전 세계 최대 은행은 중국 은행들이 싹쓸이 하고 있어요. 12 중에 10개 중에 제 기억은 한 7개 정도가 중국 은행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행 싹쓸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1위가 JP모건, 2위가 제가 자산 기준으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그리고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라고 얘기했고요.
낮은 금리에서는 대출 이자가 수익 감소하고 EPS 하향 조정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의 경우에는 반대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수익이 900억 달러에서 내년에 또 940억 달러로 올릴 가능성이 커다 보고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미래 성장성이 금융적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약간 점수가 깎여요. 그러네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네. 네. 할 수 없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 의견을 보면 몇 명입니까? 이게요. 16명, 18명 중에 2명은 매도 의견, 4명은 보유 의견, 12명은 매수 의견이 있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한 50달러 조금 안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40달러 이벤트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살 수 있는 주식으로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한 10달러 정도 추가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10점 만점에 6점을 받고 있는데 6점이면 뭐, 점수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은 거지만 뭐 이 정도 쏘쏘하죠. 다만 이거는 당장의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금융주가 있어야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더라도 JP 모건도 괜찮고 뭐 CT를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XLF인가요? XLF 네. 그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오래 좋았고요. 최근에 약간 좀 쉬고 있는데 역시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주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워렌 버핏과 주주 동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두 번째죠. 두 번째. 네,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애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에 또 두 번째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맞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알파벳인데 알파벳이 아침에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송하면서 얘기했지만 네네. 광고에 대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죠. 다시 한번 알파벳을 많이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네. 솔직한 얘기로 알파벳은 저희도 뭐 유튜브를 하니까 네네. 저희의 뭐 사실은 뭐 큰 형님들이죠. 근데 알파벳도 올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죠. 제가 보기엔 팡 중에서 거의 많이 올라온 정보로 보이니까 네. 그렇지만 일단은 올해보다 내년을 더 좋게 평가하기 맞아요. 때문에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파벳은 우리 교수님 어떤 시각을 보세요? 광고 말고 광고 플러스 이제 수많은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플러스 여기도 역시 클라우드가 같이 클라우드죠. 들어가고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시장 지배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선택이 앞서 그냥 필수적으로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 유튜브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여전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안 하시는 분들도 광고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정말 안정적인 흐름에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여기에는 역시 구글 서비스나 클라우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걸 다 갖고 오면서 여기도 똑같이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큰 그림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흥미로운 것은 3분기에도요. 매출이 40%, 이익이 30%, 당기순이익이 20% 늘어났는데 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특이한 게 모든 사업 분야 그리고 전 지역에서 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부터 보시면 매출 증가율인데요. 미국이 40%, 그리고 남미도 50%, 60%. 그 EMEA라는 것은요, 아프리카, 유럽 이런 쪽입니다. 중동 이런 쪽인데, 거기도 40%, 아시아, 한국, 뭐 일본, 호주 이런 데 포함하면 아시아도 38%거든요. 특히 이거는 중국이 없잖아요. 네. 중국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겠고요. 그 더 위에 그림 보면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분야에도 고른 성장, 20-30%씩 다 성장하고 있겠고요. 그 오른쪽 그림이 바로 부사장님 말씀하셨던 광고 시장. 광고 시장. 광고 시장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안 하셔도 아시잖아요.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 얘기하고 부사장님 집에서 얘기하면 자제분들이 아빠 그거 아니야 네이버가 아니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하죠. 요즘은 다들 유튜브로 얘기하잖아요. 유튜브로 얘기하죠. 그리고 저희만 하더라도 모든 자료 어디서 짰잖아요? 구글에서 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지금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꼬이는 거죠. 뭐가 꼬여요? 돈이 꼬이는 거. 돈은 뭐 어떤 형식으로 꼬이느냐? 광고의 형식으로 꼬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다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다양하다 하겠죠. 쿠팡에 할 수도 있고 뭐 배달의 민족도 할 수 있겠고 다 있지만 교차로 이런 데 교체로 다 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 역시 구글을 통하는 광고.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인가요? 그런 플랫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애드센스.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제일 압도적인 좀 매체를 갖고 있냐. 뭐 솔직히 좀 기회만 닿으면 저희도 하고 싶어요. 유튜브에다가. 저희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까? 아니 뭐 여력 좀 만들어주세요. 얼마 안 한다 소문 있어갖고 그래서 일단은 5만 원 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네. 5만 뭘 원, 광고합니까? 5만 원 더 태워야죠. 뭘 저희는 그렇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컨텐츠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후드티요? 뭐 티도 괜찮고 근데 네. 광고 시장 하면 또
페이스북이 또 하나의 또 기업인데 네. 페이스북도 솔직히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광고 쪽으로. 광고 쪽은 좋죠. 네. 그건 좀 앞으로도 좋아지겠지만. 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약간 애플 iOS 기반의 네네. 어떤 그런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저도 참 좋아 보이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점수,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18위로 기억하는데 이거 더 높습니다. 11위고요. 전체 상위 0.18%. 네. 이게 그 미래 성장성부터 고른 0.01%, 0.02%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스트롱바이. 스트롱바이. 2명은 중립의견. 2명 중립의견이고 네. 나머지가 다 매수익. 10점 만점 10점이 나옵니다. 10점 만점 10점을 주니까 뭐 웬만하면 다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실제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다 좋다 그러면 혼자 아니라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네. 미국은 이런 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최근에 쓰고 있는 거, 더욱더 좋은 것은 내가 이해하는 거 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볼 게 없습니다. 차트도 굉장히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네. 역시 대단하니까 보통 보게 되면 네네. 이게 다 큰 형님들인데 어려울 때 한 방씩 하는 겁니다. 네네네.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네. 해서 지금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 종목 흥미롭습니다. 드디어 다섯 나왔습니다. 번째 드디어 포드가 나왔는데 포드는 우리 교수님이 과거부터 말씀하신 거 특히 이제 증권사의 이벤트 때 네네네. 판 돌릴 때 이제 딱 한번 찍으면 이제 주식 주는 거에 가장 많이 팔렸던 주식이 포드랑 아닌가. 엑소모빌 이런 게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엑소모빌이요? 엑소모빌도 좀 주가 비싼 편인데? 하여간 뭐 네. 포드는 제가 다 기억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처형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인 거 받았는데 그건 좀 흥됐죠. 근데 알았어요. 포드 받은 분이 있습니다. 예, 포드 받았다 그러면 네. 아마 그걸 그냥 팔면 뭐하니 내가 그냥 네. 기존사 갖고 있을게 했더니 2배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포드는 제가 작년 이맘때도 이거는 금치고다 얘기하면서 7달러, 8달러인데 저 짐짓 20달러를 얘기했지만 저는 더블만 가도 좋겠다는 얘기했고 하여튼 금치였는데 예. 제가 금년 가을부로 금치를 풀었고 그 다음 때도 제가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올해 포드를 넣을 거라고. 그래서 포드가 들어갔습니다. 포드는 지금도 주가는 18달러, 19달러, 20달러 언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목표하는 주가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거는 여전히 주가는 싼 주식이 맞습니다. 다만 좋은 회사냐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좋은 회사는 GM이 더 좋은 회사입니다. 포드보다. 점천만저로 보면 그렇지만 포드는 압도적인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포드 F150의 라이트닝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공격적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해서 지금 생각보다 또 2배를 빨리 늘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모 기업이 여기 참여하고 뭐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예. 어찌됐건 그런 게 정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포드도 GM도 마찬가지지만 공급망 이슈에서 약간씩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목표 주가 평균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의견이 다 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전히 매도 의견도 많고 중립 의견도 많고 매수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 의견은 뭐 중립 정도, 매수 중립 정도 의견이 나고 10점 만점에 8점이 되겠습니다. 8점도 높으네요. 네. 다만 주가는 한 차례 크게 올라간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이제 20달러, 21달러까지도 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의견은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크게 제가 GM이나 포드를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서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1,800만 대에서 1,900만 대 시장인데요. 이게 금년 9월에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냐면 1,200만 대 수준까지 줄어들었어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1,700, 1,800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연율 계산으로 보면. 네. 저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압도적이었죠. 증가율로만 보면 사실 테슬라만큼도 올랐고 올해 테슬라 더 올랐죠. 사실. 근데 사실 포드가 올라간 것이 그 레거시 자동차 내연기관에 대한 판매보다는 네네. 전기차 판매 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전기차 판매 보면 뭐 리비안도 있고 루시드도 있고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은데 네. 도대체 테슬라의 대항마는 누굽니까? 테슬라의 대항마는 없다는 게 지금 정설이죠. 정설. 없다 아직까지. 없죠. 예. 독재적인 테슬라 비슷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존재다. 가는 것도 가장 많지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에 테슬라만큼의 원가를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딴 데들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예. 테슬라 똑같은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모델 Y가 5만 달러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5만 달러에서 테슬라가 수익을 낸다고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보통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가 25% 정도 비싸다는 겁니다. 5만 달러가 아니라 6만 5천 달러가 돼야지 딴 데가 수익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딴 데는. 그러니까 딴 데는 뭐로 맞추냐. 내연기관 다른 자동차를 해갖고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다른 거를 만들어서 버틸 수 있지만 그것만 하는 기업은 쉽지 않죠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에 좋아지면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정답이 없습니다만요. 정답이 없다는 거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저희가 가끔가다 한 번씩 네. 이렇게 언급하신 종목인데 네. 썬런. 썬런은 네. 미리 말씀드린 적자 회사입니다. 적자에서 맞죠. 네. 적자 회사는 오늘 한두 개 좀 말씀드렸는데 적자 회사는 거는 단점이 있어요. 등락이 엄청 클 수밖에 없고 주가 잘못하면 꽝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작은 것들 몇 개 안 했어요. 코보만 했는데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은 한 두 개를 소개할 텐데 이게 썬런입니다. 썬런. 썬런은 지금 보면 미국에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배터리 저장 장치 이런 쪽 하고 있겠고요. 또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바이든의 그런 인프라 투자에 태양광 이런 쪽에 네, 많이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겠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벌써 금년 봄이죠. 금년 봄 여름에 갑자기 눈보라가 그 텍사스에 휘몰아치면서 전원 전기가 나가고 2, 3일 동안 사람들이 휴에 떨고 그랬던 기억나죠? 그래서 F150에다 뭐 꽂아갖고 히터를 틀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썰러를 조금 보는 분들은 그런 기업들이 저장 장치 이런 것도 엄청나게 그런 것도 이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한번 기후가 변화가 오면 계속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집에 태양광도. 근데 태양광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눈이 와서 딱 폭삭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장 장치다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썬런이 하는 사람은 상당히 좋고 의견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단점은 적자 회사예요. 적자 회사라는 거 분명히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적자 회사는 건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발 담궈 보시는 정도. 사실 발 담궈 보시는 정도로 주가 더블 났거든요. 지금 더블 났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요. 주가는 그래서 이게 보세요. 보시면 평가가 10점 만점 1점밖에 안 됩니다. 1점짜리는 너무 유망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네, 안 좋은 건데 이건 상당히 약간 저는 좋아하지만 월가의 평가가 이게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고 사자도 있지만 이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90달러가 있고요. 안 좋은 사람은 28달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적자 회사의 한계입니다. 한계. 또의 어떤 차이가 상반된 있죠. 의견을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때가 뭐 30달러 뭐 그 정도였을 텐데요. 그게 60달러 갖고 더블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태양광 쪽 관심 있고 좀 저장 장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볼만한 주식이기 때문에 런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이게 지금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게 보너스입니까? 이게 보너스입니다. 이게 히든 종목인가? 히든 주식인데 그래서 럭키 세븐을 넣습니다. 이것도 부사장님 설명해 주세요. 벅시에서야 뭐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요. 최근에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굉장히 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날 어제였죠. 네. 유일하게 올라간 종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부분 다 금융주가 빠졌는데 워낙 이제 훌륭한 또 버핏이 운영하는 것도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뱅크 어메리카하고 애플을 딱 넣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솔직히 워런 버핏을 존경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많은 뭐 강의 듣고 하시겠지만 이분이 어떤 종목 사시는지만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잡을 때는 이 많은 종목이 없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얘기했죠. 만약에 뱅크 어메리카라든지 애플 사시게 되면 버핏과 나란히 동등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주동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까지 나오는 종목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 한 4, 50년 동안에 꾸준한 이익을 내서 S&P 500 이긴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지 않죠. 근데 그게 거의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가져가셔야죠.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약간 추가적인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이제 절반이 됐습니다. 절반 또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워낙 올라갔고요. 네, 맞습니다. 애플이 절반이고 나머지가 이제 소위 금융주도 꽤 있고 그밖에 잔잔한 것들은 많이 있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거 상장사 말고 사업을 하는 것들로 다 포함되는 게 벅시에서인데 저는 시장에 내년에 이제 특히 이제 변동성을 얘기를 많이 하고 내년에 금리 올라가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좀 안정적인 주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주식. 있어야죠. 안정적인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성장성도 좀 가미된 거 이런 것들을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ETF를 저희가 한번 소개 정도 강의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약간 논의가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시자는 거죠. 올해 그 벅시에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했습니다.
투자 안 했습니까? 새로 산 주식이 별로 없어요. 사더라도 조금씩 맛보기를 몇 개 좀 샀죠. 그리고 판 것도 조금씩 팔고, 소위 우리로 영어로 하면 트리밍 정도 했어요. 조금 사고, 조금 팔고, 조금 사고, 웰스파고는 다 없애고, 뭐 이런 거 갖고 항공주도 좀 다시 산 게 좀 있잖아요. 샀나? 항공주 샀나요? 팔았죠. 항공주 팔고, 뭐 있었는데. 그 일부 헬스케어 종목을 사는 것도 있어갖고, 제약주 좀 예, 그 공사국이 샀죠. 예, 그리고 나머지 있던 거는 조금 사거나 조금 파는 정도만 네, 거의 있었고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제일 많이 산 게 뭐냐는 거죠. 기억하시죠? 벅스에스가 제일 많이 산 거가 자사주입니다. 자기 주식 샀죠. 자사주를 끊임없이 샀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2천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또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1,600인가 얼마 맞아요.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사주를 사는 조건을 2019년인가 2020년 초에 바꿨습니다. 이들이요. 그 전에는 PBR 1.3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요즘에. 기억나시죠? 네, PBR 그죠? 1.3 있는데 네. 그 다음에 그때 한번 바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없애고 이분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앞으로 조건은 저평가될 때 사는데 어떤 거냐? 그럼 전태가 어떠냐면 나랑 찰리가 얘기해서 합의하면 산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그걸 계속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가가요. 주가가 어느 정도냐면 이 주가가 270달러, 80달러 수준이거든요. 현재도 계속 사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혹시 내년에 떨어지면 안 사겠냐고요. 지금도 저평가인데 사겠죠. 계속 살 거라는 안전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버클세가 안전판이 있는 데다가 내년에 시장이 좋아져서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년에 정말 경기 좋아지고 애플 같은 게 더 올라가면 이건 진짜 양수겸정이라고. 네, 안전판이 확실하죠. 안전판은 뭐다? 자사주라는 거죠. 물론 이 회사가 주식 배당은 안 하지만 대신에 자사주를 계속 사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계속해서 올려줄 것 같아요. 주주로서의 가치를. 그래서 저는 벅스에스가 꿈의 정말 선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벅스에스가 내년에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법빚을 그냥 존경하는 분들, 그 다음에 법빚을 갖고 공부하실 분들, 또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돈 진짜 수익 내고 싶은 분까지 다. 그렇죠. 그럼 최고의 주식 아닙니까? 또 시장이 떨어지는 게 걱정하시는 분들 사셔야 되죠. 그럼 최고의 주식인데, 네. 이거 1등기업입니까 그럼? 교수님 생각하시는 최애 종목? 최 종목까지 모르지만 이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사셔야 갖고 있어야 돼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여러분들이 그 보통 장이 물려버리면 할 게 없을 때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샀는지, 그다음에 왜 가만히 있는지, 그다음에 왜 애플 샀는지 고민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니까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여유가 되신 분들은 네. A주 사면 안 됩니까, 교수님? 사수 되죠. 네, 사수 됩니다. 네, 사수 되죠. 큰 문제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종목을 이게 또 의외의 주식이죠. 이거는 네. 솔직한 얘기로 BTS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BTS만 좋아하세요? 아니 BTS 좋아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제 봤더니 한국에서 뭐 몇 명이 갔다 네. 공연 같이 갔다 팬들이 안 가겠습니까? 갔겠죠. 네. 네. 그런 공연을 도와준 회사인데 앞으로 아마 공연이 더 많은 공연이 아마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네. 진짜 많이 좀 오픈되면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인데 네. 라이브 네이션 하면 전 세계에서 최대 공연 기획사라고 보시면 돼요. 공연 기획사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겠고 이게 물론 온라인 때도 살아남았어요. 음. 물론 적자였지만 적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 통해서 공연 많이 하지만 전 세계에서 라이브 네이션 통해서 여러분들 결제해서 지금도 보실 수 있고 오프라인이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영화나 미드 이렇게 보면 전 세계 순회 공연 하잖아요. 네. 순회 공연하는 게 다 이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우리나라로 보면 누가 이번에 했냐? 이번에 LA에서 하는 BTS 공연도 여기서 했고요. 여기서 했고 작년에 못 했으니까 재작년에 블랙핑크도 여기서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것 역시 내년에도 역시 팬덤이 더 안 좋아져 그러면 이것도 괜히 재미없을 겁니다만 좋아진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팬텀 디맨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보복 그렇죠, 소비, 팬텀 보복 디맨드. 소비, 예. 보복 수요 말씀드렸잖아요. 눌렸던 소비가 많은 건데 한쪽에 디맨드만 있으면 뭐합니까? 서플라이가 있어야 되는 서플라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올해 서플라이가 공급이 수요가 많았지만 자동차 같은데 지금 공급을 못 해줘서 서플라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비즈니스 특이하게 팬텀 디맨드 플러스 팬텀 서플라이가 있다는 겁니다. 팬트 서플라이. 네, 보복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보복 공급이 전 뭔지 약간 이해를 안 됐는데 처음에 이제 이 CEO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건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우리나라 그 연예 프로나 우리나라 노래하는 프로 나올 때마다 공연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런 무대에 하는 아티스트들이 매번 그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BTS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 공연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거죠. 이번에 라우나가 70세가 넘으셨는데 아. 그래서 뭐 몇만 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했죠. 예. 그런 공연 중에 혹시 유명한 분들의 공연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요. 네, 그런 공연 유명한 공연. 예전에 네. 그 해외 분인데 네. 티파니 공연을 간 적이 있어요. 아, 티파니. 그래요? 티파니 혹시 아세요? 전 잘 모르죠. 티파니라고 하는 여성 네. 보컬이 있는데 네. 학교에서 보내서 갔거든요. 네. 다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야 제가 딱 그때 진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네. 집에서 보는 거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하는 네, 말씀이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저도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음악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라이브 네이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그 또 있어요. 한 분의 또 집안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뭘 하냐면 이문세 씨 공연을 합니다. 이분이 아 이문세 씨 공연 공연을 하는데 네, 끝내주죠. 제가 이 팬데믹 전에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 4년 5년 계획이 딱 잡혀있다는 겁니다. 벌써. 어떻게 아시게? 네. 올해는 여기에, 올해는 이 지역, 전 세계, 국내. 그게 한 5년, 제가 2년 전에 만났는데 앞으로 하여튼 2025년 딱 있는데 다 못한 거잖아요. 한두 명이겠냐, 전 세계. 그게 말씀하신 대로 가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라이브 네이션의 이런 비즈니스가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펜트업 디맨드는 당연한 거고 펜트업 서플라이가 맞추면서 시장이 정말 이런 리오프닝이 되면 의외에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저기 보세요. 실적도 안 좋고 당연히. 라이브 네이션. 말이 되지 않아요? 네, 말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주가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걸 또 기원합니다. 네. 이런 날이 오기를. 그렇죠.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는 그래서 투자 의견이 네. 많은 건 네. 아니거든요. 6명의 네. 매수, 3명의 보유 의견이 있겠고요. 117달러인데 이거는 위도 있고 아래도 열려 있으니까 네.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주가는 뭐 최고치까지 갔다가 왔다가 다시 쉬고 약간 있는데 밀리고 있는 여튼 거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내년에 전 이게 정말 좋아지면 디즈니나 라이브 네이션인데 펜트업 서플라이까지 확실한 거가 이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봤고요. ETF 좀 준비하신 걸로 네, 같이 좀 이때 확인해 한 보겠습니다. 3개 정도 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디컬 예. 디바이스인데요. 이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의료기기죠, 드렸고 의료기기. 또 얼마 전에 그 모 증권사분이 나오셔갖고 헬스케어 설명하시는데 진단을 빼는 상황을 봤습니다. 왜요? 워낙 어렵고 또 바이오 쪽 들어가면 아는 척한 건가요? 아는 척 애를 썼죠. 네. 근데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뭐 굉장히 많이 분류가 돼 있고 또 늘 얘기합니다만 그 바이오 쪽은 진짜 손 댈 수가 없거든요. 좀 어려워요. 하다 보니까 뭐 제약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나마 이해하는 게 메디컬 디바이스가 아닌가. 저도 똑같이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늘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게 바로 이 IH 아니었습니까? 그게 좀 이해가 쉽고 왜냐하면 특별한 뭐 제약이나 있어 갖고 뭐 소위 FDA 승인권 그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이게 그렇잖아요. 기기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특히 이제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ISRG 이런 거,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게 그렇죠. 들어가는데요. 그런 거죠. 예. 가끔 4~5년에 한 번씩 경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한국판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노린다.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이 기계는 10만 원인데 똑같은 효과가 있다. 얘기하고 FDA에서 승인 난다. 자주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그때마다 흔들거리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거가 진짜 목숨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S도 누가 함부로 쉽지 않죠. 그들이 와서 직접 하고 서비스 업데이트 하는데도 직접 와서 다 해줘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목숨을 다루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리지널 제품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료기기 시장이 먼저 커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이번에 특히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 현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엄청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보면 전 IHI 이런 메디컬 시장은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는 여기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의학계통에 있는 분 다 아시지만 저희 같이 평민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모르죠. 드러나봤지 예, 정확히 예,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ETF가 맞다. 그래서 ETF 맞다. ETF 중에서 하나가 오늘 저걸 드렸습니다. IHI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ETF 못지않게 아주 퍼포먼스가 좋았던 ETF니까 네. 그것 잘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ESGU를 다시 한번. 네, 이건 또 작년에도 예, 예. 했던 건데요. 예, 예. 저는 이거는 사실상 미리 말씀드리면 S&P 500과 거의 퍼포먼스가 같아요. 음. 그리고 2021년에는 약간 지는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요즘 그래도 ESG에 조금씩 들어가긴 하는데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 에너지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차이가 났지만 그 뭐 이 ESG 같은 건 사실 S&P 500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세상에 좀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ESG 하시면 되겠고 이건 사실 퍼포먼스는 S&P 500이랑 거의 같거나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지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 500개 기업이면 ESG가 140개, 뭐 200개 정도 맨날 바뀌는데 뭐 그보다 숫자는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흐름은 S&P 500이랑 거의 똑같은 흐름이 되겠고요. 마지막 건데요. 마지막 건 부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마지막 거. 네. 마지막 거는 뱅가드에서 하고 있는 디비던드 보통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네. 10년 이상 배당을 늘리는 거에 네네. 투자하고 싶을 때 딱 이거 사시면 좋다. 그래서 VIG를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배당은 뭐 늘 말씀드리죠. 배당을 여러분들이 이 배당 수익률이 2, 3%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2, 3% 줄 때 장이 빠질 때 준다 그러면 뭔가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거. 그래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일단은 10년 동안 가져갈 수 종목을 딱 뽑아놓은 거니까 그냥 ETF 투자하시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배당과 그냥 같이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늘 얘기합니다만 나는 배당입니다 들어왔다가 주가 재미없으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애플이 막 올랐는데 왜 배당주를 못 가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처음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 반 시세 차익 반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ETF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은 좀 인기가 끌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거나 인플레이션 온다고는 뭐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배당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가시는 건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VIG보다 더 큰 배당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일단 하시고 네. 이거 하시면서 공부하신 다음에 네. 충분히 좀 실력이 쌓이면 그때 하시면 좋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투자 포인트 여기는 연평균 수익이 약간 오타가 났으니까 너무 무시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전체적으로 종목 구성은 대표적인 것이 VIG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97% 들어가고요. 이거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거가 D그로입니다. DGRO. 거기에는 이제 애플이 들어간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종목수는 당연히 더 많겠죠. 제일 많이 유명한 거가 배당 귀족주는 25년. 그다음에 요 VIG가 10년. D그로우가 DGRO가 5년. 그러니까 종목수는 DGRO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그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애플이 들어가 있으면 DGRO, 디비던드 그로의 DGRO가 되겠고요. 없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있는 VI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주가는 두 개 다 사상 최고 흐름입니다. 예, 배당이지만 네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배당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VIG까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 지금까지 어느덧 다 봤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예, 다 봤는데 좋았고요. 마지막 월간 미주미대 올해 들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잘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아까 보여드린 디즈니 같은 기업들이 내년에 올라간다 그러면 네. 훨씬 더 수익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거. 그거는 또 일부러 빼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서. 1월 월간 미주미 위해서. 1월 월간 미주 위해서 한 거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또 이걸 또 나중에 한번 중간 점검 또 그럼 하겠습니다. 중간하고 또 예, 내년에 또 리뷰 또 예, 하고 예. 내년에 또 발표하고. 예, 리뷰해서 네. 말씀드릴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정도로 네. 초보자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 S&P 500 2배, 3배 이긴다는 중요한 게 그건 아니고 불가능하죠. S&P 500 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네,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 끝냈는데 연말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좀 마지막 소회 마켓이 끝내시죠? 네, 올 한 해 많은 분들 우리 또 미주미와 함께 그리고 키움증권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모두들 소원 성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는 부사장님 저랑 똑같지만 내년에는 정말 만나서 네. 벌써 2년이 횟수로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째입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키움증권 강의는 또 월간 세미나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하루빨리 델타하고 오미크론이 물러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요. 진짜 앞에서 얘기할 때 침이 튀기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물 드리고 하는 그런 약간의 퍼포먼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오프라인 강의를 다시 진짜 간절히 열망하면서 오늘 거기서 강의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